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첫 인상이 70%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년이 되면 탈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외모 중 가장 부러운 게 젊고 풍성한 모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탈모는 중년층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71.8%가 탈모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의 탈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50대 이후 여성들이 탈모 치료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년층의 탈모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리 방법도 달라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의 탈모에 대해 원인부터 관리 방법, 생활 습관, 탈모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탈모의 원인부터 알아보면 첫째, 중년 이후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면서 모낭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 모발이 얇아지거나 빠지게 돼요. 이를 남성형 탈모라고 해요. 여성도 갱년기를 겪으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모발이 얇아지고 탈모가 시작되지요. 둘째, 유전적 요인도 중년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가족 중 탈모가 있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패턴의 탈모를 겪을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요. 그 결과 모발이 빠르게 빠지거나 얇아지게 되지요. 넷째, 영양 결핍인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요. 특히 철분, 비타민 D,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모발의 성장이 둔화되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지요. 다섯째, 잘못된 모발 관리. 잦은 파마, 염색, 열기구 사용 등 모발에 무리를 주는 행위도 탈모의 원인이에요. 중년 이후 모발은 더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관리 방법이 모발을 손상시키고 탈모를 가속화해요. 여섯째, 질병과 약물도 탈모를 일으키는데요. 갑상선 질환, 빈혈, 자가 면역 질환 등도 탈모를 일으켜요. 또한 고혈압, 항우울제, 항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도 탈모를 부작용으로 나타낸다고 해요. 탈모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요. 중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탈모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째,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탈모 유형으로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축소시켜 발생해요. 이로 인해 모발이 점점 얇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마에서부터 M자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정수리 부분이 점점 비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둘째, 여성형 탈모. 여성의 경우 머리 전체가 고르게 얇아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비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진행되죠.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고르게 빠지기 때문에 모양이 다소 다를 수 있어요. 셋째, 휴지기 탈모. 휴지기 탈모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출산, 수술, 급격한 체중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성장기를 마치고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모발이 빠지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복이 가능해요. 넷째,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머리 한 부분에 둥글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머리 전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주로 스트레스나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탈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탈모 관리 방법은 생활 습관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두피를 꼼꼼히 말려 청결하게 유지한다. 두피 건강이 모발 건강의 핵심이에요. 탈모가 진행 중일 때는 두피가 건조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어요.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모발과 두피에 영향을 준다는 기능성 샴푸에 관심을 갖기 쉬운데요. 좋은 샴푸로 머리를 잘 감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젖은 머리를 잘 말리는 것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두피를 꼼꼼히 말리지 않으면 두피에 각질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심할 경우 탈모 증상까지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피곤하더라도 머리는 되도록 저녁에 감고 모발은 물론 두피까지 꼼꼼히 말려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 제품을 사용해 두피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뾰족한 빗이나 지압봉으로 두피를 두드리지 않는다. 특히 탈모가 고민인 중년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뾰족한 빗이나 도깨비, 방망이 등으로 두피를 자주 두드리며 마사지하는 것인데요. 혈액순환을 자극해 모발의 성장을 돕는다는 속설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은 자극 방법이 아니에요. 뾰족한 빗이나 지압봉 등으로 두피를 강하게 자극할 경우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가 각화되어 오히려 탈모 치료를 방해하게 돼요. 셋째,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발에 더 많은 영양이 공급되도록 도와줘요. 매일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모낭이 자극받아 모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요. 마사지를 할 때는 손가락 끝을 사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탈모가 진행 중일 때는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철분, 비타민 D, 아연, 단백질 등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약물 치료를 한다. 탈모는 노화의 영향으로 가속화되는 질환이긴 하지만 남성형 탈모는 근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최근에는 탈모의 원인인 남성 호르몬의 변형을 막는 약물 치료와 다양한 모발 이식 수술법 등으로 탈모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발생한 환자들도 회복이 가능할 만큼 탈모 치료 방법이 발전했어요. 탈모가 심한 경우 병원을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해요. 탈모 치료제로는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가 대표적이에요. 미녹시딜은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으로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줘요.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에 주로 사용되며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수치를 낮춰 탈모를 억제해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여섯째, 모발을 이식한다. 탈모가 심한 경우 모발 이식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모발 이식은 주로 후두부의 건강한 모발을 채취해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심는 방법이에요. 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높은 편이에요. 모발 이식 수술도 일종의 성형수술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특히 심는 모발량이 많은 모발 이식의 경우 심은 모발이 다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위해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모발 이식 수술을 결심할 때는 회복 기간을 고려해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해요. 수술 후에도 모발을 이식한 부위 주변의 모발은 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페시아 등의 탈모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 모발 이식 수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아요. 음식은 탈모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발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모발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닭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오메가3 지방산은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연어, 참치, 아보카도, 호두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C, 이를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이 비타민들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피지 생성을 도와 두피를 보호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발 성장을 도와줘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또한 철분과 아연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시금치, 쇠고기, 렌틸콩, 호박씨 같은 음식들이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생활습관도 탈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이고 모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면 부족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발에 필요한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줘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돼요. 햇빛에 노출될 경우 두피가 손상될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모자를 써서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중년 탈모의 원인, 관리 방법, 그리고 탈모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탈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다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헤어스타일은 첫 인상의 70%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중년이 되면 탈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외모 중 가장 부러운 게 젊고 풍성한 모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탈모는 중년층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71.8%가 탈모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의 탈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50대 이후 여성들이 탈모 치료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년층의 탈모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리 방법도 달라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의 탈모에 대해 원인부터 관리 방법, 생활 습관, 탈모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탈모의 원인부터 알아보면 첫째, 중년 이후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면서 모낭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 모발이 얇아지거나 빠지게 돼요. 이를 남성형 탈모라고 해요. 여성도 갱년기를 겪으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모발이 얇아지고 탈모가 시작되지요. 둘째, 유전적 요인도 중년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가족 중 탈모가 있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패턴의 탈모를 겪을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요. 그 결과 모발이 빠르게 빠지거나 얇아지게 되지요. 넷째, 영양 결핍인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영양 흡수율이 떨어져요. 특히 철분, 비타민 D,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모발의 성장이 둔화되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지요. 다섯째, 잘못된 모발 관리. 잦은 파마, 염색, 열기구 사용 등 모발에 무리를 주는 행위도 탈모의 원인이에요.
중년 이후 모발은 더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관리 방법이 모발을 손상시키고 탈모를 가속화해요. 여섯째, 질병과 약물도 탈모를 일으키는데요. 갑상선 질환, 빈혈, 자가 면역 질환 등도 탈모를 일으켜요. 또한 고혈압, 항우울제, 항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물도 탈모를 부작용으로 나타낸다고 해요. 탈모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요. 중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탈모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째,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탈모 유형으로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축소시켜 발생해요. 이로 인해 모발이 점점 얇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마에서부터 M자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정수리 부분이 점점 비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둘째, 여성형 탈모. 여성의 경우 머리 전체가 고르게 얇아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비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탈모가 진행되죠.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고르게 빠지기 때문에 모양이 다소 다를 수 있어요. 셋째, 휴지기 탈모. 휴지기 탈모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출산, 수술, 급격한 체중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성장기를 마치고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모발이 빠지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복이 가능해요. 넷째,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머리 한 부분에 둥글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머리 전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주로 스트레스나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탈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탈모 관리 방법은 생활 습관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두피를 꼼꼼히 말려 청결하게 유지한다. 두피 건강이 모발 건강의 핵심이에요. 탈모가 진행 중일 때는 두피가 건조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어요.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모발과 두피에 영향을 준다는 기능성 샴푸에 관심을 갖기 쉬운데요. 좋은 샴푸로 머리를 잘 감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젖은 머리를 잘 말리는 것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두피를 꼼꼼히 말리지 않으면 두피에 각질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심할 경우 탈모 증상까지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피곤하더라도 머리는 되도록 저녁에 감고 모발은 물론 두피까지 꼼꼼히 말려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 제품을 사용해 두피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뾰족한 빗이나 지압봉으로 두피를 두드리지 않는다. 특히 탈모가 고민인 중년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뾰족한 빗이나 도깨비, 방망이 등으로 두피를 자주 두드리며 마사지하는 것인데요. 혈액순환을 자극해 모발의 성장을 돕는다는 속설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은 자극 방법이 아니에요. 뾰족한 빗이나 지압봉 등으로 두피를 강하게 자극할 경우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가 각화되어 오히려 탈모 치료를 방해하게 돼요. 셋째,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발에 더 많은 영양이 공급되도록 도와줘요. 매일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모낭이 자극받아 모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요. 마사지를 할 때는 손가락 끝을 사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탈모가 진행 중일 때는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철분, 비타민 D, 아연, 단백질 등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약물 치료를 한다. 탈모는 노화의 영향으로 가속화되는 질환이긴 하지만 남성형 탈모는 근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최근에는 탈모의 원인인 남성 호르몬의 변형을 막는 약물 치료와 다양한 모발 이식 수술법 등으로
탈모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발생한 환자들도 회복이 가능할 만큼 탈모 치료 방법이 발전했어요. 탈모가 심한 경우 병원을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해요. 탈모 치료제로는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가 대표적이에요. 미녹시딜은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으로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줘요.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에 주로 사용되며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수치를 낮춰 탈모를 억제해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6째, 모발을 이식한다. 탈모가 심한 경우 모발 이식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모발 이식은 주로 후두부의 건강한 모발을 채취해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심는 방법이에요. 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높은 편이에요. 모발 이식 수술도 일종의 성형수술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특히 심는 모발량이 많은 모발 이식의 경우 심은 모발이 다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위해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모발 이식 수술을 결심할 때는 회복 기간을 고려해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해요. 수술 후에도 모발을 이식한 부위 주변의 모발은 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페시아 등의 탈모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 모발 이식 수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아요. 음식은 탈모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발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모발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닭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오메가3 지방산은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연어, 참치, 아보카도, 호두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C, E를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이 비타민들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피지 생성을 도와 두피를 보호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모발 성장을 도와줘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또한 철분과 아연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시금치, 쇠고기, 렌틸콩, 호박씨 같은 음식들이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생활 습관도 탈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이고 모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면 부족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발에 필요한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줘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돼요. 햇빛에 노출될 경우 두피가 손상될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모자를 써서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중년 탈모의 원인, 관리 방법, 그리고 탈모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탈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다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